제5막은 매연공이 태어나 자란 주남을 비롯한 화야강을 따라 덕계에서부터 명곡, 대여, 초천, 석천마을의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회야강 소개. 회야강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천성산 무지개폭포에서 발원하여 덕계천 등과 합류한 후 울산 회야댐으로 흘러드는 길이 약 41km, 유형 면적 217.93스퀘어킬로미터의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상류는 천성산맥과 대운산맥 사이의 고랭지로 농경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를 갖추고 있으나 냉조풍으로 결실이 늦는 특수한 기후를 보입니다. 강 이름은 신라 박혁거세의 전설과 임진왜란 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왜군을 이긴 길승강설화에서 유래하였고 공류하는 모습 때문에 돌배미강이라 불리다 회야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곰내, 남천, 일승강 등으로 불렸습니다. 하천은 울산 단층선을 따라 형성된 단층 성곡하천으로 7개의 주요 지류, 덕계 주진 명곡, 평수 소주 주남 용당천, 가 북북동 남남서 방향으로 유입되며 바둑판형 하천망을 이룹니다. 주요 저수지로는 회야댐 외에도 매곡, 주남, 명곡, 평산 등의 소규모 저수지가 있습니다. 회야강은 울산과 양산의 수자원과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하천입니다. 이 주남마을 소개. 매연공이 태어나 자란 주남마을은 조선시대의 울산 웅촌면에 속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시로 바뀌었다. 지형은 서쪽 정족산 지맥 산지가 뻗어 있으며 고지대의 마을이 있고 수계는 주남저수지에서 주남천을 따라 회야천으로 흐른다. 주남의 명칭은 별표 시경 별표에 나오는 주나라, 남방의 제후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고 논어 양화편 17장,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시경의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을 마주한 것과 같다고 하였고 1749년, 영조 25년 간행된 학성지에도 주남으로 표기되어 있고 우시상국이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다는 가정 아래 주남 지명과 연결되고 대주는 주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유산은 남강서원으로 임진왜란 공신 죽제 이겸수, 시조 2의 6세손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으나 고종 때 철폐된 이후 2009년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1917 연행정 통폐합으로 사기점, 안터, 중마을, 소듬, 담디마을을 병합하여 주남리로 편성하였고 학성이시 집성촌으로 매연공 겸이계의 아들 창발, 융발 후손들이 중심으로 중리문중회, 주남문중회 등 문중활동이 활발하고 전체 200여 가구 중 약 80%가 학성이시이다. 3. 석천리 소개. 위치는 울주군 웅촌면이고 지명은 회야강이 마을을 감돌아 흘러 회천, 돌레로 불리었고 돌이 많아 돌레라 했다는 설도 있다. 명칭 변천은 1795년, 정조 19년 석을천방리에서 돌천리로 하다 석천리로 불리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석계동으로 병합하였다. 역사유산 및 유적지로 제천점은 순조 때 지평 주구공 이근호가 세운 정자로 이원조가 쓴 기문이 전하고 육석정 이후락이 선친 육형제의 우애를 기려 건립하였다. 근제공 고택은 11세손 이이창이 건립, 이후 이장찬, 이재락 의사 등이 거주하면서 3.1운동 독립운동 논의와 자금 모금 활동 중심지로 문간채, 사랑채 안채, 별당채 사당 등 갖춘 전통 고택으로 울주군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석계서원은 울산 유림의 교육과 제양공간으로 2000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자료 지정되었고 매연공의 아들 정례께서 이곳 석천리를 새거지로 삼았다. 사붕어형 집터. 석천리의 지형은 붕어형 집터로 비유되며 마을 전체가 광주리처럼 감싸인 형태다. 노방산 능선이 서쪽으로 뻗어 마을을 감싸고 있고 붕어의 몸통은 마을 동산인 동매이고 꼬리 부분은 이시 고가터로 가장 힘이 모이는 곳에 해당한다. 이시 가문은 꼬리 자리에 집을 짓고 붕어 머리 앞에는 연못을 파고 그 주변을 꽃밭으로 꾸몄다. 집터는 약 500평, 연못과 꽃밭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 형식이며 이 지형 덕에 인물이 나고 부를 축적하여 본래 부자집이라 불리어 지형의 기운을 살린 풍수적 입지와 정원 구성으로 명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오덕계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덕계, 외산, 조평, 월남 애곡리를 병합해 덕계리라 했다.
덕계리는 두 갈래로 흐르는 강줄기 사이에 자리 잡은 큰 시내 사이에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덕계동은 대산임 수영지역으로 남쪽에는 통천산이 있고 천마봉과 천룡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에는 천성산에서 발원한 회야강이 덕계천과 합류해 울산 부산 간 국도 7호선을 따라 흘러 울주군 웅촌면 초천에서 대곡천이 다시 합류해 회야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관련된 지명으로는 조평, 대나무골, 범설미, 몰강소, 수심산, 전비알, 옹기점, 강당터, 증산사, 우는바위, 투구봉, 제석당이 있다. 매곡은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매실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매곡이라 전하고 매연공 정원엘배 묘소가 7번 국도 덕계 임 옆에 있었는데 횟집개발로 연답으로 이장했다. 6대열이 소개.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열이는 신라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집터, 터 또는 터라 불리다 조선 중엽부터 민가가 증가하면서 큰 터 의미로 대대로 불리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상대동, 중대동, 하대동, 저리를 병합하여 현재의 대열이가 되었다. 자연지형과 명소로 배읍봉은 높이 277m, 대대리, 내광리, 사모리에 걸쳐 있는데 중위읍하는 형국의 명당이라 전해지고 있다. 대대리 고분군은 사만시대의 우화국, 우부련, 터로 추정하는데 신라시대 고분 수십 기가 흙으로 축조되었고 1972년 6.29에 뚜껑 달린 술잔, 출토, 현재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대리 유지인 가마터는 저리마을 동북 산등성이 위치하고 조선 말기 일반 사기점으로 추정된다. 매연공의 아들 정의알배가 이곳 대대리를 세 가지로 삼았으며 울산 웅촌의 유서 깊은 터전으로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주거지이며 풍수적으로 명당인 배우풍을 끼고 있고 사만에서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이 산재한 역사 문화 마을이다. 7초천리. 초천리는 매연공 아들 정지의 후손이 이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이다. 초천마을은 용소산 아래에 내기와 초천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 남쪽의 능선은 온양면과 경계가 되고 마을 서편의 회야강은 곡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정조 25년 1749년 학성제 초정유석기 미여초 고명 즉 초정에는 돌샘의 물이 나는데 그 맛은 제피나무 맛과 같다. 다 적혀있다. 본래 울산군 웅촌면 지역으로 약물이 안반에서 솟아나는 초정이었으므로 초천 또는 초정이라 했다. 초천리는 정조 때 초정리라 하다가 고종 31년 1894년에 초정동과 내기동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에 이를 합하여 초천리라 하였다. 초천약수는 동운, 한흥으로 치풍통체에 유명하다. 할명공리 소개. 명동지역은 회야강 발원지로서 대운산, 천성산 줄기에서 발원한 회야천이 북류하면서 폭이 넓어졌는데 회야강이 되어 울주지역으로 지나게 된다. 1765년 영조 41년 공리로 명칭을 하고 1917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곡마을, 외온마을, 소정마을, 남천동, 아랫마을, 정지골, 앞각단, 뒷각단, 양지각단을 병합하여 명곡리라 하였다. 명동마을이 농청장원놀이의 무대가 된 배경에는 농경사회의 특징을 잘 보존해왔는데 명동마을의 지형을 보면 지명골 계곡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건너편 논에 물을 대려면 골짜기를 거쳐 물길을 돌려야 하는데 옛날 농경시대의 논에 물을 공급하는 지혜를 얻어 홈을 개발해 가뭄을 이겨냈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홈실, 명동, 명곡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명곡리에는 기장공문회, 농소 명곡문회와 함께 매연공 홈실문회가 있다. 매연공의 아들 정신이 세 가지로 삼으셨고 집중료와 방부제가 있다. 미타암, 사찰 소개. 보남자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천성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 사찰로 대한불교조 개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사이며 전통 사찰 제18호이다. 신라 선덕여왕 15년 서기 646년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였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여러 차례 중창되었다. 석굴 내에는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 보물제 998호 이 봉헌되어 있으며 이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다섯비구이 극락광생 전설과 관련된 불상으로 전한다.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수행의 도량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며 조상 대대로 원효성지로 전승되고 있다. 미타암에서는 우리 매연공 할아버지께서 강성문씨 할머니와 부채 예장지로 혼인을 한 곳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더욱 친근감이 가는 절이다.
미타함에는 찾아오는 사람 수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의 쌀이 바위에서 나왔는데 상제가 더 많이 나오라고 부적갱이로 수지자 그 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바위 사이로 물이 나오고 있다는 일화도 있다. 10. 천성산 전설. 천성산은 본래 원효산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산이었으나 오늘날은 통합하여 천성산이라 부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서 온 1000명의 승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모두 성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1000명의 성인이 나온 산이라는 뜻으로 천성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설법이 이루어진 곳은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이다. 또한 원효대사의 이름을 따 원효산이라 불리기도 하며 고문원인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지지에는 원적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하는 일화로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 칠렁쿨에 걸리자 부적을 날려 원효산에 칙이 나지 않게 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산이 길한 산으로 여겨진다. 우리 조상들도 천성산 자락 아래에 터를 잡고 살아오며 임진왜란 같은 큰 국난 속에서도 이 산의 정기를 받아 후손이 번창할 수 있었다고 믿어왔다. 11. 천성산과 원효대사의 전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불교의 화쟁사상을 실천하여 귀족 불교를 민중 속으로 이끈 인물로 천성산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어느 날 천성산 토굴에서 좌선에 들었던 원효대사는 중국 태화사에서 대형 재난이 일어날 조짐을 느끼고 마루청 판자에 신라의 원효가 판자를 던져 중생을 구원한다. 나 저거 이를 하늘로 던졌다. 이 판자는 실제로 중국 태화사에 날아들어 수많은 스님들이 법당을 빠져나가게 하였고 이로써 붕괴 직전의 법당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소문을 들은 1000여 명의 중국 스님과 신도들이 원효대사를 찾아 신라 천성산으로 왔다. 대사는 이들을 수용할 절터를 찾던 중 산신령의 안내로 천성산 중턱의 평탄한 자리에 내원사를 창건하였고 이후 이곳은 1000명의 성자가 머물렀다 하여 천성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12. 우불신사. 우불신사는 경남 울주군 웅촌면 우불산 남쪽 기슭 회야강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위치한 제당으로 오랜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신사이다. 조선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전 명산을 순례하다 이곳에서 설당 기도를 올렸다는 전승이 전하며 임진왜란 때는 신풍이 불어 외병을 무찔렀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우불산 앞길은 예부터 신성시되어 고관대작도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이를 무시한 경상감사가 맹호에 물려 죽었다는 전설도 있다. 조정에서는 그 영험함을 인정하여 인조 때 사당과 제시를 건립하고 울산부사로 하여금 해마다 재양을 올리게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를 철거하려다 병고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하며 1918년 지역 유림들이 중수한 뒤 지금까지도 음력 8월 하정일에 웅상 둥촌 유림들이 재양을 이어오고 있다. 우불신사는 세종실록의 우불산지신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울산 지역의 중요한 향토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13. 운흥사. 신라 진덕여왕 때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고찰로 1000명의 승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천성으로 이끈 대가랍니다. 울산 웅촌면 고열리 상기슭에 위치하며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천상성경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조선 중기에는 불경을 간행한 유서 깊은 불서 간행처로 인쇄된 경전은 통도사, 해인사 등으로 이관되었으며 신라시대 유물과 부도, 축대, 닭돌 등이 남아 그 규모와 역사적 의의를 짐작케 한다. 불가의 고승 일선이 이곳에서 출가하였고 임진왜란 시에는 사명당 유정이 이 절에 머물며 외장과의 회담을 준비한 장소로도 유명하다. 유정 스님의 외교 활동에는 본가 선조인 겸수 할아버지께서 동행하거나 직접 회담을 주도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수훈 최재호는 이곳 정멸굴에서 49일 기도를 통해 동학 창시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1668년에는 본관 학성이 시 최초의 족보인 학성세부가 이곳에서 간행되었다. 운흥사는 종이 제작의 중심지로 당나무가 자라는 지소 마을과 닭돌 유적, 판석길 등이 이를 증명하며 학문과 불법, 애국의 정신이 깃든 유서 깊은 성지이다. 14. 운흥사 판석길과 고야 마을의 전설.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는 자루 없는 도끼를 누가 나에게 맞추어 줄 것인가?
하늘을 고일 기둥을 찍을 터인데라 외치며 서라벌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이 기이한 외침을 들은 태종은 사람을 보내 원효를 찾아오게 하였다. 원효는 문청교 위에서 일부러 강물에 뛰어들어 옷을 적신 채 요석궁에 들어가 요석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공주는 원효의 아이를 잉태하여 설총을 낳았다. 그 후 원효는 낙산사에서 관세음 보살을 친견한 뒤 산골 깊은 곳에 오능사를 창건하여 1000명의 승려와 함께 화엄경을 설법하였다는 소식이 퍼졌다. 원효가 머문 곳은 경주에서 100리 남짓 떨어진 원적산의 동부, 오늘날 양산 삼막리로 전해진다. 그리움이 깊어진 요석공주는 가마를 타고 직접 원효를 찾아 길을 나섰다. 살구정에서 오능사까지의 산길은 진흙과 흙먼지로 공주가 걷기에는 적합치 않아 살구정에서 오능사 산문까지 길에 돌을 깔아 판석길을 조성하였다. 오능사 아래 자리한 산골 마을 고야는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곳을 뜻하며 옛말 곳에서 유래하였다. 고야는 산속 깊숙한 고요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능사와 고야 마을은 원효와 요석공주의 인연과 전설, 신앙과 생활이 어우러진 삶의 현장이자 후손들이 그 정기를 이어가는 뜻깊은 터전이다. 15조선시대 서당 운영 실태 해설. 조선 중기, 특히 임진왜란 무렵에도 우리 선조들은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서당이었습니다. 서당은 마을마다 세워진 작은 학교로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 자제들도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이나 유압 같은 책으로 한자를 익히고, 그 다음 동몽선습, 명심보감, 경몽요결 같은 책으로 마음가짐과 도리를 배웠습니다. 학문이 깊어지면 사서오경 같은 유학경전도 공부했습니다. 우리 웅상 지역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천정, 우곡초당, 단계서사, 석천서당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고 이근호 선생과 반계 이양호 선생은 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학문과 인격을 함께 닦게 했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선비들은 자리를 지키며 후학을 길렀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유학 정신은 후손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유산입니다.